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금리 발표를 반나절 남겨놓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죠. 하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보니까 시즌 종료, 떡락한다, 도망가, 튀자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고, 그럼 어떡하나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숏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숏 포지션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그 숏 포지션을 털어버리겠죠. 자, 오늘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많은 숏 포지션이 청산을 당하면서 숏 스퀴즈 짜 올렸습니다. 그래서 94,000달러까지 찍고 다시 내려와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이유는 아니니까, 금리 발표도 지금 안 한 상태니까 여기서 일단 눈치를 보면서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자, 여러분, 금리 발표가 몇 시간 남지 않았죠?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12시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0.25% 금리 인하. 이거 뭐 거의 확정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뭐 금리 발표하면 떡상 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건 벌써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할 텐데, 이번 달 말고 그 다음은,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0.25% 금리 인하를 한다면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는 건 6월 달입니다. 6월 달. 아니, 계속해서 쭉쭉쭉 해나가야 되는데 6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10월 달에, 그것도 10월 말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고용시장이 이렇게나 안 좋고 미국 경제가 위태한데 금리 인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수적인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근거는 바로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그러하니까. 금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디로 시장을 끌고 가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9월 달에 연준의 인사들이 내놓은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3.6%.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죠? 자, 그럼 그 다음은 2026년 말에는 3.4%. 딱 한 번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리고 2027년에는 3.1%.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매년 0.25%씩 내린다? 아, 이건 너무 부족하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자금이 몰려 들어와서 우리들의 코인이 오를 수 있을까? 아, 실망스러운데. 그런데 이건 9월 달에는 이렇게 예측을 했다. 보면 6월 달에 예측할 때는 더 높았습니다. 9월 달에 예측은 이러하고, 어쩌면 12월의 예측은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미래를 내다보고 점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분위기가 이러하다, 이럴 것만 같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주목해야 될 건 2026년 말에 최종 금리,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점도표,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연준의 대차대조표. 이걸 조금 더 줄여가면서 양적 완화를 혹시 한다면 시장이 뜨겁게 반응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시장이 살짝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의 결정을 째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나마나 파월을 막 물어뜯고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번 주에 연준 의장 최종 후보들과 면담 시작 예정. 아니, 뭐 거의 결정된 게 아닌가? 헤센트, 코인베이스 자문위원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을 혹시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간을 보는 게 아닌가. 100% 확정된 건 아니니까 시장에 이렇게 던져주면서 분위기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수순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죠. 바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스트래티지 이러다가 그냥 무너지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팔아버리는 거 아니? 그러면 시장이 깜짝 놀라서 패닉에 빠지고 비트코인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걱정하지 마라, 돈 있다 우리, 그러면서 14억 달러 자금 땡기고, 그리고 세일러가 이번에 바이낸스 위크에서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연평균 1.25%만 상승한다면 우리들의 모델 지속 가능하고 쭉 이렇게 무한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5% 돼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고 최소의 조건,
비트코인 상승분으로 회사 지분을 팔고 채권을 발행하면서 계속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지금의 모델,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다. 1.25%만 오르면. 그런데 비트코인은 내 생각에는 30% 평균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21개월분 14억 달러 땡겨 놓고 또 이렇게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역시 상남자죠. 세일러 화이팅! 이런 세일러의 굳은 의지를 보면서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겠죠. 비벡 라마스와미, 비트코인 구매 위에 5억 달러 모금 노력. 라마스와미라면 트럼프의 인물이죠. 라마스와미가 공동 창립한 스트라이브는 더 많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인수하기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안일까요? 바로 시장 구조 법안.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서 루미스 상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초안 예상,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초안이라면 아직 구체적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직원들은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다.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매일매일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지부진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한 거 정리해서 초안으로 내놓자. 그리고 거기서 논의를 하면서 고쳐 나가자. 이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시장 구조 법안을 내놓고 초안입니다. 그리고 상원, 하원에서 이걸 논의를 하고 오케이를 혹시 준다면 그럼 대통령이 사인하고 팍! 하지만 다른 의견들이 많겠죠. 아직도 다른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의견 불일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조합해서 수정안을 만들고 또 의견을 내놓고 수정안을 또 만들고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분이 기대하는 건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건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새로 다 만들어서 처음부터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원에서는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 상원에서 다시 조합을 해서 수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하원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최종안으로 만들어 좁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이 시장 구조 법안이 마무리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된다. 자, 여러분, 시장 구조 법안도 그렇고 전체적인 틀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규제 당국 암호화폐 거래 촉진을 위해 전국 은행의 허가. 이 규제 당국은 미국 통화감독청입니다. 국립은행이 대형 은행들이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보유하지 않고도 위험 없는 주체로서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과거로 돌아보면 바이든의 시대 때는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려면 그만큼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개의 비트코인을 맡긴다. 그러면 그만큼 대략 한 100만 달러 가까이 그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코인 서비스 해주려면 그 코인에 상응하는 자금을 만들어 와야 된다?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미국은 지급준비금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제로인데 형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5%, 1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코인 서비스를 해주려면 100%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거의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대차 대조표에 보유하지 않고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자, 은행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 이처럼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PNC라는 대형 은행과 협업을 합니다. 크립토 애저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코인 거래를 하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스템이 필요하죠. 프로그램 짜서 돈 넣고 교환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한테 하청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플랫폼, 이 크립토 애저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금융규제기관이 어디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EC. SEC는 증권거래위원회죠. 또 하나의 규제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CFTC. CFTC는 상품선물관리위원회입니다. SEC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암호화폐 담보로 활용 가능해진다. 이게 무슨 의미죠? 암호화폐를 담보로 활용한다. 여러분들 선물 거래다 보면 담보가 있죠? 여러분들 돈을 넣고 USDC나 비트코인을 넣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파생상품 시장에서, 전반적인 파생상품 시장에서 암호화폐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금을 거래한다든지 원유를 거래한다든지 이런 파생상품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놓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 이건 살짝 신선한 충격인데 이 시범 프로그램은 엄격한 보고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선물 거래 중개업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를 증거금 담보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이 표준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자, 어제 블랙록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서류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SEC에 스테이킹 서류를 제출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ETF에 들어있는 이더리움은 꼭 붙들고 그대로 가지고만 있습니다. 이걸 스테이킹을 해서 보상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그게 승인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이 나서서 이렇게 제출을 했다면 뭐 뻔하죠.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진작 됐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살짝 보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블랙록이 이렇게 나섰으니까 뭐 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칼다노 에이다 관련입니다. 칼다노의 미드나이트. 이 미드나이트 네트워크가 오늘 출시가 됐는데요.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단계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은 뭐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크로스체인 익명성 기능까지 추가하게 됩니다.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에이다 투자자들은 이 미드나이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카다노에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밀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뭐 큰 돈을 벌겠다가 아니고 이 미드나이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다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반적인 인프라인데 카다노는 이제 레이어 제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드나이트가 바로 레이어 1 블록체인인데 파트너 체인이라고 합니다. 일반 레이어 1처럼 모든 기능을 담당하지만 보안적인 문제, 합의 알고리즘만 카다노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미드나이트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요. 다른 이더리움 레이어 2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독립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 알고리즘은 칼다노가 아닌 이더리움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크로스체인 중심으로 칼다노와는 별개로 자체 개발을 해나가면서 다른 체인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이트 토큰을 비트코인 보유자들,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런 보유자들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에어드랍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연계해서 발전하려는 시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미드나이트가 성공하게 된다면 제2의 미드나이트, 제3의 미드나이트가 생길 수 있겠죠. 비트코인 캐시하고도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간 걸로 기억하는데 비트코인 캐시 요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카다노와 연계해서 카다노의 파트너 체인이 돼서 들어와서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놀고 있는 체인들 다 몰려들어서 나도 파트너 체인이 되겠다고 그러면 갑자기 생태계가 커질 수 있겠죠. 이걸 카다노는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미드나이트 잘 돼서 에이다 투자자들에게 기쁨을 좀 안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 바로 2025 크리스마스 연말 코인 퀴즈 대회. 드디어 12월 21일 오후 4시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상품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응원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상품 협찬을 통해서 함께 하실 분 이메일로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000원 이상의 상품이면 좋겠고요. 배송을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 사업체 소개를 보내주시면 제가 잘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벌써 상품을 보내주신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디센트.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우리가 지킨다. 바로 디센트 지갑이죠. 이 소중한 귀한 지갑을 10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디센트에서 이렇게 큰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 행사인데 최대 2억 4천만 규모의 에어드랍까지 함께하는 초대형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1, 지문형 지갑 44% 할인, 그리고 최대 11만원 에어드랍 기회까지. 이건 연중 최저가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신 다음 에어드랍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2, 지문형 지갑만 있으면 매주 에어드랍, 5주간 10종의 코인, 총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릴레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센트 감사드립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금리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금리는 유동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